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을 다루는 이 정권을 보면 위기 대처 능력이 제로 빵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권이나 위기나 문제가 터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울산 사건은 이 정권의 위기인이 망정이지 정말 이제 국가 안보나 아니면 경제적인 이런 커다란 위기가 닥쳤을 때 이 정권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는가라는 커다란 불안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제가 위기 대처 능력 제로의 측면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청와대는 진상을 조사해서 결과가 나왔다면서 고민정의 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에 울산의 송병기의 입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우리는 수사 권한이 없어서 사실상 송병기를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누가 제보자인가? 그 사람이 어떤 관계를 청와대와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첩보를 어떤 방식으로 입수를 해서 어떤 경로로 청와대에 전달을 했는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을 이 청와대의 행정관이 받아서 뭐 어떤 식으로 편집을 하고 반부패 비서관실에 어떤 식으로 넘기고 이것이 경찰청에 어떤 식으로 하달되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보의 생산과 전달. 자, 그런데 그 제보자가 누군지를 알면서도 제대로 조사도 못하고 그러면서 진상조사를 했다고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아니,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더라도 고민정을 꼭두각시로 내세워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일단 제보자와 입을 맞춰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짓말조차도 엉성하게 하는 정권. 제가 두 번째에 명기를 해놨습니다만은 송병기가 부인한 내용들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문 행정관과 알게 됐는가? 청와대는 캠핑장에서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나서 이제 알고 지내는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송병기는 그것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사업가를 통해서 알게 됐다. 제보라는 자체도 송병기는 부인을 합니다. 제보한 것이 아니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일반적인 얘기를 하다가 청와대의 문 행정관이 김기현 시장에 관한 문제를 묻길래 나는 어떤 지역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보도된 내용, 그리고 울산 지역사회에서 떠도는 내용을 그저 전달을 했을 뿐이다. 무슨 새로운 내용을 자신이 제보한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송병기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현재 청와대의 진상조사 발표라는 것 때문에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을 자신이 떠안게 됐으니까 송병기로서는 문재인 이 정권의 청와대에 대해서 얼마나 불만이 있겠습니까? 때문에 송병기가 거짓말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사실일 수도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청와대의 발표 몇 시간 만에 가장 핵심적인 증인이 완전히 사퇴를 뒤바꿔버리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왜 이런 식으로 위기 대처에 제대로 발표도 못하고 조사도 못하고 청와대가 왜 이렇게 허둥지둥 되느냐. 그 수사관의 자살 때문에 저는 상당한 쇼크를 받고 정권이 진짜 이 문제가 위기가 될 수 있다라는 내부의 불안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관의 죽음 때문에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문제의 핵심은 청와대가 수사관에게 어떤 몹쓸 짓을 시켰길래 수사관이 목숨을 던졌는가? 아무리 수사관의 죽음과 관련이 없다고 청와대가 발뺌을 해도 상식적인 어떤 여론의 추론은
여론의 의혹은 수사관의 죽음에 청와대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태가 진전이 되면서 자살이라고 하는 이 정권 들어서 정권 측, 권력 측 인사가 자살한 것은 처음입니다. 권력의 피해자들은 이재수, 변창훈, 창원시장 후보였던 조진래 이런 사람들의 죽음이 줄줄이 이어졌지만 권력 측, 가해자 측, 조사하고 공격했던 측에서 자살이 터진 것은 검찰 수사관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이다. 네 번째, 고민정이라고 하는 꼭두각시 대변인 뒤에 숨어서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는 언론의 익명을 요구하면서 브리핑을 했는데 그 브리핑이 전부 다 송병기에 의해서 뒤집어졌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합니다만은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가장 부실한 문제 중에 하나는 비겁하고 당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정권은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잘못을 설명하는 데에 이 정권은 대통령서부터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라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뒤에 숨어서 아니 익명으로 숨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신이 나서서 내용도 잘 모르는 고민정을 꼭두각시 시켜서 고민정이야말로 속으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용도 잘 모르는데 어쨌거나 이 정권을 방어하고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그 여린 대변인이 거의 고문 같은 상황을 지금 겪고 있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그 위에 상관이 당당하게 나서서 카메라 앞에 서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이것도 못하는 이 비겁한 정권. 하긴 뭐 문재인은 아마도 한 달 후쯤에는 신년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마 속으로 정말이지 마음을 졸이고 있을 겁니다. 아, 이 문제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나. 질문이 안 나올 수 없을 텐데. 문재인은 침묵하고 있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하루아침에 바보가 돼버렸습니다. 청와대에 들어온 제보를 가공 없이 편집 없이 그저 단순하게 그대로 경찰에 이첩했다. 이첩한 자체가 잘못이지만 왜냐?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찰과 동향 파악은 민정수석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잘못한 일을 이첩을 하더라도 단순하게 이첩을 했지 가공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몇 시간 만에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청와대의 대변인의 입으로 비서실장의 말을 부인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하루아침에 바보가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사태가 계속 완전히 송철호, 송병기 이 팀과 청와대의 유착관계로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러니까 경찰이 김기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하기 2달 전에 송철호와 송병기와 그리고 청와대 균형발전 비서관실에 또 다른 행정관 이 사람이 청와대 인근에서 회동을 해서 송철호가 시장 선거 때 내세울 공약 울산의 공공병원 건립 문제 이것에 관해서 상의를 하고 이 공약을 어떻게 내세울 건지 이 정권이 이 공약을 어떤 식으로 뒷받침해 줄 것인지를 상의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청와대하고 그렇게 유착관계가 있는 송철호와 송병기 이 측과 거짓말을 하더라도 입 하나 제대로 맞추는 이 무능한 위기 대처 능력의 제로 정권. 정말이지 국민은 이 정권 하에서는 제발 국가안보나 경제상의 커다란 위기가 닥치지 않기를 하늘에
하늘에 빌어야 될지 모릅니다. 문재인이 제발 김정은이 남한에 대놓고 일을 저지르지 않기를 선의를 바라는 것을 문재인이 빌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처럼 위기 대처 능력 제로 빵점의 정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